네,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걸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의사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이해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의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에 보니까 의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의대 입학 정원은 어쩔 수 없다.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 강했거든요. 네. 이번 담화문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화문이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데이터 제시를 이제는 하셨는데 예. 거기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 KDI라든지 서울대에서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은 의사 수 1만 5천 명 부족하다. 35년까지. 예.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왔던 것이 그러면 연 한 2천 명 정도는 증원을 해야 된다는 데이터로 가지고 이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실제로 이제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서 증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예. 특히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은 10년 내에 2만 2천 명 정도의 그 의료 인력이 은퇴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증원을 안 하면 뭐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실 데이터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엔 증원에 대한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총리가 말했던 것이 저는 정확한 팩트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인상 깊은 것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형 이제 지역 필수 의사제도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네. 지방에는 사실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꺼내드는 것이 계약형 필수, 지역 필수 의사제도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의대와 학생들과 그냥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대신에 이제 수련을 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의대생, 이 의예과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때 주거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직주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한동안은 기간 동안은 필수 의사, 그러니까 지역에서 의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는 이번에 한 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정부의 방향이었고 예. 이대로 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또 불만이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필수 의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아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총리께서 말을 했지만은 굉장히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고난이도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수가가 또 낮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대한 의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형사처벌이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덜어주겠다. 기존까지는 기소 위주였다 그러면 이게 기소 위주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예. 특별법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져놨던 이번 대안을 본다 그러면 의사의 목소리, 그동안 의사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목소리를 이번에 많이 이제는 수용을 했고 대신에 이제는 좀 증언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이제 보관이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일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큰 분수령인 것 네. 같습니다. 전공의들이 내일까지 사직을 하고 모레부터는 근무 중단을 하겠다. 특히 빅5 전공의들은 그렇게 많이 의견을 네. 모은 것 같고요. 내일까지 얼마나 많이 이런 집단 행동의 그 전 단계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당장 다음 주에 저는 그 빅5 병원의 한 곳에 어. 병원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가족 중에 이제는 그 정기 진료가 있다 보니까 예. 제가 보호자로서 또 가게 되는데 이제 문자는 왔어요. 예. 예, 문자는 뭐 큰 이상 없이 그냥 스케줄대로 가는 걸로 왔는데 아. 내일이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일 내겠다. 예. 그다음에 내일 모레부터는 일단은 근무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뭐 내일 다시 또 문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쵸. 뭐 예약이 미뤄졌다는 예. 등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평론가로서 입장보다는 의사, 그러니까 환자를 둔 보호자 보호자로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내일이 분수령인 게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과 레지던트들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사라지면은요 예. 사실 검진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종합병원 가서 많이들 보시는 의사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수련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인턴과 레지던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병원에 안 돌아갑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내일이 분수령인데 협회 대표들이
대표들이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럼 내일 과연 정말로 그 협회의 대표들이 발표한 거 말고 정말로 전공의들이 예. 실제 사직서를 얼마나 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갔을 때 네. 의료계 의사들이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까요? 표면적 이유는 예. 일단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건 그거죠. 일단은 아까 한 총리께서도 말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수련을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증원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수련의 그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합숙권의 침해도 생기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질 낮은 의사가 배양이 될 거고 양성이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게 이제는 표면적 이유인데 예.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뭐 전공의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갔는데 2,000명이나 증원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네. 일단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본인의 이제는 의사분들의 이제는 그 수익 측면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첨예하게 이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의사 수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정부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OECD 데이터를 보면은요 부족한 거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지금 2.6명입니다. 예. 이제 멕시코 다음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적고 한의사를 빼면은요 이 2.2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OECD 중에 꼴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일 전공의들이 얼마나 사직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또 그 날짜에 맞춰서 네, 의대생들 있잖아요. 네, 각 대학의 의대생들도 전공의들이 내일 사직하고 모레부터 근무를 안 하면 의대생들도 20일부터 같이 날짜에 맞춰서 우리 휴학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움직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입원했었는데 예. 그 정말로 그 새벽에 눈 비비면서 예. 그 수련이들이 인턴과 레전트들 얼마나 고생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들이 수가 인상에 있을 때도 저는 뭐 찬성했어요. 네. 아유 의사들 뭐 수가 인상해서 예. 당연히 이제 해야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다녀본 분들은 그, 느껴지더라고요. 예, 느껴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런데 의대 증원은 사실 별개라는 거죠. 의사 수가 확보가 돼야 사실상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는 말 그대로 의예과 학생들, 의대생들이 만약에 파업에 동참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의대생 다음에 이제 전공의 분들인데 예. 그 중간 계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의료계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그 생각하고 지금 집단 행동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교육부는요 동맹휴학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휴학 사유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가봐야 아는 문제다 보니까 예. 일단은 쉽사리 정부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번에 이 정부와 의료계에서 대치를 할 때 정부가 워낙 강경 대응으로 나오니까 네. 집단 움직임까지는 좀 조심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네. 정부가 전공의들 근무 상황까지 매일 보고해라 이런 주문까지 내렸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사직서 병원에서 수리하지 마라. 네. 그럴 경우에 의사들한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단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2020년 때는 집단행동을 의료계가 하니까 정부가 그때는 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황과 그 상황을 좀 비슷하게 의료계들이 보는 건지 네. 2002년의 그런 학습 효과를 어떻게 네.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공의들이 예. 2020년도에는 의대생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강력하게 나가서 정부가 물러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강하게 나가는 추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는 그때와 다르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강경하게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 네.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전공의들이 이제 출근 도장 찍고요. 그다음에 근무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다가 다시 와서 퇴근 도장 찍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반이다.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면 이제는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는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네. 이미 뉴스에 아시겠지만 그걸 나중에 취소했거든요 이런 것도 없다 이번에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대강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는 뭐 의사분들이 움직일지는 보셔야 되겠지만은 대책을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파업에 들어가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PA 간호사 역할을 확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의료 공급을 좀 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에 군병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이제 대책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미 이 시나리오대로 이제는 이제 예승을 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최대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보호자 입장으로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지금. 그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의료 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요거는 이제는 그 의대에 이제는 교수님들이 예. 이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는 연세대에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본인이 이제는 의료 파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의사 파업을 그 의사 증언을 놓고 파업했던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외국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는 그 일본의 사례와 우리 사례를 좀 비교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4만 명을 증원했는데 의사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 공감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의사협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서 봤을 때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금 공감대가 있느냐라고 그러니까요. 본다 그러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사의 그 증언, 의대 증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는 서베이 조사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 명 이상 증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독일은 이제 인구수가 8천만 명이 넘어가요. 우리가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더 많죠. 예. 여기에서 의대 증원이 9천 명에서 이제 1만 5천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영국과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 비슷하죠. 영국이 한 6천만 명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8,600명에서 지금 31년까지 15,000명 더 늘어나겠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반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동결이 3,058명에서 딱 의대 증원이 동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19년째 동결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인구수를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거든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뭐 의사분들에 대한 논리가 좀 약하지 않을까.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예.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의사 증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단 행동 때문에 지금 좀 반대에 막혀 있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의사들이 그 피켓을 보니까 정부는 의사를 막을 수 없다 이런 문구도 있고요. 네. 또 의사들 사이에서는 대중을 비난하는 발언까지 나와서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의사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바라보는 마음과 의대 직원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게 의사다운 마음이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보호자로서 예.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보호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의사들에 대한 노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지금에 나왔던 의협 그 대표들의 그 발언들 전 이제 회장들이죠. 발언들이 굉장히 좀 선을 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사실 국민적 공감대 얻기가 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겁주면 지를 것으로 생각했나 이런 어떤 발언도 있었고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랬던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방에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민도가 없다. 예. 민도가 부족하다. 그 민도라는 거는 결국은 생활 형편, 생활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가 뭔지. 왜냐하면 의사들이 지방 가서 근무하기가 직주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기도 어렵고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한 거는 충분히 이제 10분 이해가 가는데 하지만 그 저간에는 사실 특권 의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 한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는 그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제 보호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체 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 의사들은 않고 일단은 이제는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대표들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얘기한 건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이제 정서적인 어떤 선을 그 지키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민도라는 표현을 그래서 SNS에서 그 이후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집단 행동 전공의들이 할 것인가? 권혁중 평론가님 진료 예약에 차질이 없기를 네네.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